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수학책 142쪽과 143쪽 탐구 수학을 풀어볼 차례인데요. 혹시라도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문제를 풀어와 주세요. 복습부터 해볼까요? 정다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했었죠.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땠나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를 하거나 가로와 세로를 먼저 더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평행사 변형은 어땠나요? 평행사 변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하거나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했었습니다. 마름모의 둘레는 어땠나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해서 구했었죠? 그렇다면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는지 같이 복습해 봅시다.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였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구했었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땠나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했었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으니까요. 표현사 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했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었죠.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를 먼저 해준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높이를 해주고 나서 나누기 2를 해줬었습니다. 둘레를 구하는 식과 넓이를 구하는 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달달달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식이 나왔는지를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문제를 풀어볼까요? 책 142쪽의 1번입니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탐험대가 되어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고 그 물건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준비물 15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수학책 뒤쪽에 보시면 준비물 15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뜯어서 계획을 세워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사각형의 물건을 찾고 그 물건의 둘레와 넓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세워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거나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찾으셨나요? 선생님은 책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생님 교실에 있는 책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책상 굉장히 익숙한 물건이죠? 가장 가깝고도 대표적인 직사각형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살펴봅시다. 자, 책상은 어떤 도형인가요? 책상은 직사각형 모양이겠죠. 사진에 있는 책상은 끝이 약간 굽었지만 이 정도는 직사각형으로 봐줄 수 있겠죠. 그러면 책상은 직사각형이고요. 둘레와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네 변의 길이를 모두 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혹은 넓이를 구하는 식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는 식을 사용해서 둘레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책상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기 전에 한번 어느 정도 될지 어림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교실에서 사용하는 책상 둘레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 정도 될까요? 선생님은 직접 재고 구하기 전에 어림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로 어림을 해봤어요.
둘레는 150cm 정도 되지 않을까? 넓이는 2000제곱cm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봤는데요. 가로는 64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로는 44c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책상의 둘레는 몇 cm가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가로는 64cm였고요. 세로는 44cm였죠.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식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로 구하거나 가로와 세로를 먼저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구했었죠. 선생님은 두 번째 식을 사용해 볼 거예요. 가로와 세로를 먼저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식을 계산하면 바로 216c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넓이는 어떨까요? 아까 말했듯이 가로는 64cm, 세로는 44cm였어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그러면 이 책상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을 겁니다. 64 곱하기 44 이거 계산하면 2816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의 넓이는 2816제곱cm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조사한, 각자 측정한 물건에 대한 결과를 쓰셨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책상의 둘레와 넓이를 구했어. 이 물건은 교실에 있고 모양은 직사각형이야. 둘레는 가로 64cm와 세로 44cm를 두 번씩 더해서 구했고 넓이는 가로 64cm와 세로 44cm를 곱해서 구했어. 둘레를 어림한 값은 약 150cm였고 구한 값은 216cm야. 또 넓이를 어림한 값은 약 2000제곱cm였고 구한 값은 2816제곱cm야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다양한 느낀 점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낀 점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상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예상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공감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물건을 직접 재고 둘레와 넓이를 구해보니까요. 더욱 실감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을 공감하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로 구했고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로 구하거나 가로 더하기 세로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구했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해서 구했고요. 아니면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해서 구했었지요. 넓이는 어땠나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었고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였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서 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먼저 해주시고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서 구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6단원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단원 뿐만이 아니라 1학기 수업이 끝나는 날입니다. 1학기 동안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단원뿐만이 아니라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